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96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플러스 16만원입니다. 10월 달에 여전히 손실 중입니다. 근데 잘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조금 가져봅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았어요. 일단 시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2% 급등했어요.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좀 비관론자에 속합니다. 주로 내려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빠질 때 건전한 조정이다 그러면서 어제 방송할 때도 그랬고 여기 줄 거 놓고 이 정도 선만 지키고 조정된다면 조정이 마무리되면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상당히 강하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윗꼬리가 거의 없이 지금 끝까지 밀어 올렸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둘 다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상끌이 매수, 이 상끌이 매수라는 용어를 참 오랜만에 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급락하고 있을 때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십몇 년 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외국인들이 시장에 중심이었었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기관이 따라가고 기관이 따라와서 올라가는 종목을 개인들이 매수하면 털고 빠지는, 그럼 이제 개인이 꼭지 고점에서 물려서 그 다음 개인이 잡고 나면 쭉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이 손절하면서 급락하면 바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기관이 바턴을 받고 다시 올라가면 개인들이 꼭지점에서 매수 들어와가지고 물리고, 이게 과거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개인들이 상당히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개개의 개인이 아니고 슈퍼개미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금력이 있고 정보력이 뛰어난 그런 개미들의 집단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인들이 스와개미라고 표현하죠.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보시면 해외 증시 차트. 테슬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차트 보다가 좀 놀랐습니다. 급등해 버렸습니다. 12%나. 그러니까 이걸 테슬라를 월봉으로 보면 지금 도대체 몇 배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게? 100달러짜리가 1000달러 가버렸으니까 10배 올라가 버린 거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로 치면 2020년 기준으로 했으니까 1년, 2년, 2년 사이에 10배 올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미증시가 좋게 가니까 이 국내 증시에서 급락하고 있을 때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진 물량이. 근데 시장 상황이 좋아져 버리니까 지금 공포 지수도 안정을 찾았고 특별한 악재가 지금 사실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63 정도인데 이건 높은 편인데 이건 지금 금리 인상은 내년 후반기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예측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까지는 바꿔 말하면 내년 후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가 돼버리니까 시중에 지금 악재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받쳐주니까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이 없는데 증시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매수해버리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이 1,400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했는데 1.75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물량이 잠겨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해버리면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좋은 장에서 제가 지금 수익을 못 올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시장은 좋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강도로 올라간다면 1파가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조정받고 2파가 지금 바로 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강한 힘이라면 최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여기까지를 돌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주 좋다. 그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그 11월 1일부터는 그 통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오늘 봤는데 경제 성장률이 여하튼 상당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해버렸을 때 지금 그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좀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생활해버리게 됐을 때 경제가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된다. 경제 성장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쪽으로 간다로 생각을 하고 자신있게 매매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풀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 쪽에서 잘 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시장이 움직이는 게 실적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우량주 이런 종목들은 그냥 소외돼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그래서 엉뚱하게 뭐 대선 테마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타이밍을 종목을 잘 못 잡아서 그런 현재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뭐 그 원자력 관련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전기 관련 최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한전기술하고 한전산업 보통 세트로 보면 되는데 한전기술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 쪽에 그 댓글에 구독자분께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K 콘텐츠 사업이 워낙 그 인기가 좋다 보니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 대장격으로 지금 끌어올리면서 다른 게 다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제가 이쪽 계통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취향이 아니라서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자, SM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연예기획사 쪽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좋은 테마들 쪽을 못 잡고 엉뚱한 쪽을 잡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건 제가 이제 계속 노력해 갖고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은 좋은데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종목을 찾는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거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대선 테마주 쪽에서 시장을 단타하시는 분들 관심은 대선 테마주 쪽이었어요. 제가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안 맞는데 경남스틸을 이날 잡았는데 쭉 밀려갖고 여기서 손절했는데 지금 오늘 거의 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밀렸거든요. 반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이 못 올라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 시장으로 있던 그 시절에 어떤 그 이재명 지사가 개입했는 듯한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나 그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버리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쪽까지 연결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관련자들이 증언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삐끗하면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겁나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여권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그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오늘 왜 이 아침에 이상한 현상이 나왔냐면 보시면 애니 능률이 오늘 아침에 하락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TBC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뒤에 좀 밀렸지만 이 부분이 그 홍준성 검사, 손준성 검사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구속 적부심사인가 뭐 그거 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구속돼 버리게 되면 그 조사해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하고의 관련성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구속돼가지고 그 정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잘못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관련주가 내려오고 반사 이익으로 홍준표 관련주가 관심을 가져서 오늘 시장이 이 종목이 끌어올렸습니다. TB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왜 안 좋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쪽 테마들이 오히려 눌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 중에 제가 괜찮게 보는 게 그 탄소 중립 관련한 테마들 후반에 좀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 보시면 그린 케미칼이 거의 대장격이니까요. 후반부에 좀 끌어올리긴 했죠.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뉴스 나오고 나서 급등했는데 이건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등하면 눌러가지고 손절시키고 돌리죠.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가 터졌는데 실제로 호재성 뉴스가 맞거든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버리면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는 좋지만 당장 안 올라가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럼 손절하는 그 힘으로 빠지는 거고요. 이 손절하는 물량을 받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면 재료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탄소 감축 목표를 40% 늘리게 되면 당장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돌발 뉴스로 떴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이때는 눌러서 꼬리 달고 원봉으로 누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모양 지금 많이 제가 보여드리는데 누르고 나서 다 털고 나면 돌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보면 호재가 맞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 위치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호재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쪽 테마도 괜찮고 제가 괜찮게 보는 게 코프라인데요. 오늘 1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휴마시스 100만원 줄여가지고 휴마시스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100만원 매수했는데 이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날 그 갭으로 떠가지고 급등시키려고 하다가 쫙 눌러가지고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그린 케미칼하고 비슷하죠. 재료는 분명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도 탄소 중립으로 그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날 탄소 중립을 한다는 의미가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해서 차량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기차 쪽, 수소차 쪽이 들어오게 되려면 차량을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차량을 가볍게 하는 차량 경량화에 관심 해당하는 코프라가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배치가 됐는데 탄소 중립들 밀릴 때 같이 밀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털어먹고 지금 돌려가지고 오늘까지 돌려버렸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고 나면 여기서 보면 이 뉴스 나왔는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돌린 거죠. 눌러가 털고 돌렸기 때문에 그럼 이 위치에서 보면 호재가 맞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여기서 밀어 올린다면 급등하는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떴을 때 갭으로 뜨면 일단 누르고 보는 것 같아요. 눌러가지고 단타 들어온 사람들을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까지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코프라가 그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할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까지 다 찾아보면 단타를 못하죠. 그냥 갭으로 떠갖고 밀어 올리면 상한가 들을 것 같으면 5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죠. 막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이 그림 보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꺾이면
물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꺾이면 또 손절 규칙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너지면 손절하고 빠지면 버티다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제적인 손절이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만 하는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손절시키게 되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세력들이 그냥 확 눌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쭉 빠지면 이 물량을 다 받아먹고 지금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가면 단타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하루 이틀 이렇게 가버리면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트는 걸 받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게 되면 여기 또 가서 보게 되면 일봉으로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급등시키면 또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만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위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 지수도 마찬가지죠. 눌렀다가 돌려서 다시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악재를 모두 그 물량을 다 그 정리를 하고 들어 올렸다 이렇게 되니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휴마시스입니다. 오늘도 이 종목이 그 좋았습니다. 지금 휴마시스가 호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어제 나왔던 5분봉입니다. 어제 나왔을 때 그 어제가 아니죠. 그 전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날 재료는 뭐였냐면 1200 몇십억 1300억으로 칠게요. 1300억 그 공급 계약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료가 터져가지고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어제 갭으로 떠갖고 밀어 올리려고 하다가 확 밀어버렸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누르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갭으로 떠갖고 쭉 눌러가지고 손질시키는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저도 물론 이제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타기 했다가 100만원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물타기 했다가 밀려가지고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고요. 그 다음 오늘 뉴스는 또 뭐가 나왔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 경제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검사를 PCR 검사로는 다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번 오래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몇 달 전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PCR 검사 자체를 그 줄이거나 없애버린답니다. 미국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PCR 검사는 정폭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검사시켜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면 경제 정상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위드 코로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PCR 검사를 그 빼버리고 자가진단 키트로 각자가 그냥 집에서 다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는 이 정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초창기 때는 그게 잘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심한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 그 초기에는 안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균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확진 증상이 나오게 되면 자가진단 키트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자가진단 키트 검사해가지고 발견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치료해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냥 다 풀어놓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정의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PCR 검사가 다 끝나게 되고 자가진단 키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게 나왔었죠. 휴마시스가 미국 FDA 승인받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승인이. 그러면 엑세스바이오도 예전에 미국에서 그 자가진단 키트 승인이 나왔었고 휴마시스도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뉴스가 지난밤에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몇 억대의 인구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자가진단 키트를 집집마다 공급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공급되는 물량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미국에 공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미국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개당 3만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 지금 휴마시스가 만 몇천 원대지 싶은데 3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싸죠. 미국산이. 그래서 훨씬 비싸고 성능도 휴마시스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를 저렴하게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투자해가지고 언제 생산하고 앉을 시간이 없죠. 그럼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거기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확 늘어나는데 물량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휴마시스라든가 엑세스바이오 이런 쪽의 그 물량들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예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기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눌러버렸어요.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세력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제 느낌으로 세력이 있다면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막 던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끌어내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끌어내리다가 올라가 버리면 물량만 다 뺏겨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이 종목은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이 우 몰려들어와서 뜨면 이걸 그냥 그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확 던져가지고 단타로 그냥 확 던져버리면 이 물렸다 싶어가지고 손절하면서 자동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못 올라가게 이제 이렇게 하면 끊고 나서는 못 올라가게 계속 그냥 방어만 하면 올라간다 싶으면 물량을 어느 정도만 던지는 거죠. 자기 물량을 많이 던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만할 때 못 올라가게만 여기서도 한번 탁 치고 여기서도 한번 탁 쳐버리니까 못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손절하게 되는 거죠. 그 물려 있으니까 물린 사람 손절하는 힘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그 지난밤에 나온 뉴스 상당히 좋았거든요. 미국에서 자가진단 키트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됐는데 거기다가 어제 휴마시스가 자가진단 키트 FDA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미국 국방부의 셀트리온하고 7천억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미 확보가 돼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1,300억이라는 계약을 이미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보를 해놨죠. 이만큼 1,300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 휴마시스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말을 길게 하는 겁니다. 휴마시스 실적 1년치가 457억이 1년 매출인데요. 진단키트 좋았다는 2020년도에 457억인데 현재 지금 1분기, 2분기가 이 1년치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고 3분기에도 아마 300억대 이상 매출을 이루었을 겁니다. 이게 그 브라질하고 그 베트남 두 번째 계약하고 뭐 말레이시아하고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마시스에 270억 정도 이미 또 계약이 됐었죠. 요번 거 말고도 있었기 때문에 한 300억대 넘게 나올 겁니다. 그건 발표에. 그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1200억이니까 합치면 매출이 지금 확보된 것만 해도 1200, 1500 거의 한 2000억 정도의 매출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 비교했을 때 엄청난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끝이냐 했을 경우에 내년가도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방부에 미국 국방부에 셀트리온에서 공급해야 되니까 7천억대이기 때문에 공급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더 늘어난다. 내년까지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단타 하시는 분들이 밀어 올리면 밀어버리니까 이도 아마 오늘 그랬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물려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안 판다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아침에 쭉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이쯤 올라오면 이거 진짜 재료가 터지는 갑다 싶어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확 돌았을 때 눌러버리면 또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휴마시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료는 좋다고 봅니다.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죠. 재료가 1200억 개출 계약까지 그것도 올해 12월까지 두 달 만에 12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약건이 터져 있는 상태고 미국이 앞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엄청나게 쓴다는 이런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지금 한 서너 건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는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 들었다가 계속 손절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국내 확진자 숫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미국의 수출권은 많이 되더라도
국내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1000명 밑으로 확 줄어가지고 진정돼 버린다면 진단키트 테마 자체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럴 위험성은 여전히 조금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확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방접종을 많이 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그 초기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돌파 감염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확진자가 뭐 급락해 가지고 1000명 밑으로 확 줄어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지금 아직까지 1100명대 1200명 정도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내일 1200명대 이상 나오고 그다음 목요일 날 또한 1200명대 1000명 이상 때만 나와준다면 국내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만 유지만 돼 준다면 미국 수출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추세를 봤을 때 휴마시스가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거 차트 그림상 보면 급등 한번 하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보통 한 3, 4일 정도는 이 물량 정리하는 시간이 보통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 지났고 그 다음 이틀 지났고 내일 혹은 모레 정도 되면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며칠 워낙 공시가 큰 게 터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적어도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일단 그나마 이건 잘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침에 휴마시스를 100만원치를 17,900원에 팔았습니다. 하도 이걸 당하니까 갭 뜨면 누른다는 여기에 계속 당하니까 끌어올려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7,900원 여기 줄 딱 꺼놓고 이유 없이 여기 오면 무조건 100만원치 이익 실현하자. 그래야 적어도 다시 내려오더라도 밑으로 빠질 것 같진 않고 다시 보합으로 내려오더라도 100만원치 팔아갖고 이게 10%니까요. 10만원을 확보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아침에 바로 딱 찍을 때 17,900원에 바로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10만원 벌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 지금 조금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오늘 수익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16만원 수익이 휴마시스는 얼마 안 올랐지만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10만원치 이익 실현해가지고 정리한 이 부분이 조금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급등하면 무조건 일부는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단타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서 올라갈 때는 실적 좋은 종목이나 괜찮은 테마군 쪽을 잡아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버티면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티플렉스 같은 종목도 일봉으로 보시면 티플렉스가 2차전지 관련해서 스테인레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아주 좋을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데 얘만 못 올라가고 눌려 있었는데 오늘 뉴스 하나 딱 터뜨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스테인레스인가 티플렉스에서 취급하는 이게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뉴스 하나 던지면서 땡겨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그냥 핑계거리를 하나 던지고 세력들이 이 뉴스 던지는 건 쉽다고 봅니다. 원래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유망하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물량을 다 확보하고 나서 땡겨 올리고 싶을 때 뉴스를 던지는 거죠. 뉴스 던지고 확 땡겨서 20%까지 땡겨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단타로 그냥 저도 단타를 많이 하지만 오늘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괜찮다 싶은 종목 잡고 물론 다 가는데 내 종목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실력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제가 좀 참 잘 못 잡긴 하는데 이제는 승부를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아직까지 거의 한 1200만 정도 되니까요. 또 인출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계좌에 있는 돈 정도는 마음 놓고 그냥 풀배팅으로 이제는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휴마시스는 아직 팔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일 아니면 목요일 정도까지, 저는 목요일 정도까지 봅니다. 목요일 정도까지 상황 지켜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성 뉴스가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한 4가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들어가게 되면 자가진단 키트가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뉴스도 있었어요. 오늘 YTN 뉴스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돼 가지고 만약 검사하는 사람 숫자가 급증할 경우에, 지금 그 전문가들 중에는 그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한 4, 5천명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봉쇄 조치를 다 풀어버리고 식당 영업 다 풀어버리고 하게 되면 그 한밤중에 24시간 술집이고 노래방이고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 노래 부르고 놀면 확진자가 퍼질 수밖에 없죠. 물론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보호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 외국의 추세로 봤을 때 밥 먹으러 가고 마스크 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됐을 경우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PCR 검사를 지금 무료로 막 해주고 있는데 이걸 유료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공짜로 계속 해주기엔 그 자원이, 그 돈이 모자라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PCR 검사를 돈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PCR 검사는 돈이 좀 비싸죠.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했을 경우에 그 PCR 검사를 마음 놓고 막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외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가진단 키트를 먼저 검사해가지고 확실한 증상이 나오면 이제 증상 나온 사람들이 PCR 검사를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PCR 검사가 유료화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실적 빼고도 지금 한 서너 가지 정도 호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쪽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현재 지금 그 휴마시스를 한 48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코프라 이 잡은 거는 탄소 중립 쪽도 분명히 각광받게 될 겁니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탄소 중립 올라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프라가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 좋고 시장에서 탄소 중립 관련한 뉴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기를 돌파하면 이 종목도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고점대입니다. 이거 뚫고 나면 만원대 넘어가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괜찮다 싶은 종목 있으면 잡아가지고 끝까지 뿌리 뽑는 쪽으로 요즘 그 투자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승부를 걸어보자.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실적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이 부도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휴마시스 지금 코퍼를 한 100만원, 그다음 휴마시스 한 500 정도 대충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도 뭐 큰 수익은 없었지만 그냥 그 자신감 있게, 시장이 좋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